자, 오늘은 유리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유리함수 성질은 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교재에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직선의 위치 관계 총 두 가지를 좀 배워볼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최대 최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최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자, 먼저 텍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바로 1번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이용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네모칩시다. 그래프를 이용 네모치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읽어보시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대 최소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경우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가 될 텐데,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정근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정근선, 가로 정근선, 이렇게 정근선들이 각각 있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그려준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 정근선들이고요. 됐니?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졌다라고 보시게 되면, 아, 이쪽 그래프와 이쪽 그래프 총 두 개가 생겼죠. 지금 한 세트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쌤이 그냥 물어봤어요. 자,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해서 그래프를 곰곰이 이제 살펴봤더니, y값이,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y값 기준이니까 y값 그래프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는 지금 잘려있는 상태인데 얘가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 상태니까 그래프가 계속 이 y축을 이 점근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은 y값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몰라요. 그냥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소값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 그래프를 좀 볼게요. 이쪽 그래프 보시면 얘는 아래로 쭉 내려가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도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특정한 값이라고 딱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얘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작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유리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맨날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게 되면 답을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즉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는 정의역이 언제일 때? 실수 전체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정의역. 즉 x값의 범위가 특정한 말이 없이 그냥 실수 전체일 때는 유리함수의 값이 가장 최대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최소가 되는 건 최대값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서는, 자, 문제에서는 반드시 뭘 줄 거냐? x값의 범위를 줄 겁니다. x값의 범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실수 전체에서 따지게 되면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줄 거냐? x값의 범위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식으로 주겠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에서만 함수값이 존재한다.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1부터 2까지의 범위만 따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여기 1이라고 한번 해보고, 자, 여기 1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쯤 와서 여기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점, 요점.
됐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이제 x 값을 가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내가 따져줄 거니까 y 값도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존재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상관할 필요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는 최대 최소를 어디만 따져주냐면 되냐면 요 노란색 밑줄 친 이 부분만 최대 최소를 따져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누가 더 크니? 라고 봤더니 x의 1을 집어넣은 값이 여기가 될 거고요. x의 2를 집어넣은 값은 여기에 대응이 돼서 여기쯤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f1이 될 거고 여기가 f2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두 개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보면 얘가 가장 큰 값을 가지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될 거다?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값이 뭐가 된 거야? 최소값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값이 범위가 주어지면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의해 줄 수 있다.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떤 숫자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최대 최소 문제를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항상 뭐가 줄 거냐? x값의 범위가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x값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x값의 범위만 가지고 따져서 거기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x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별식을 이용하자라고 되어 있죠. 판별식을 이용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나 언급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유리함수의 분모 또는 분자가 2차식이라면 밑줄 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분모 또는 분자가 2차식이라면 밑줄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볼게요. 유리함수의 분모 또는 분자가 2차식이라면 분모 또는 분자가 2차식 즉 x에 대한 2차식이라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됐니? 첫 번째 풀이가 뭐였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밑줄 칠게요. 거기서부터 y를 2차 방정식의 개수로 생각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x의 값이 실수가 돼야겠죠. 즉 함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그려줘야 되니까 x의 값은 다 실수가 돼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실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y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 됐니?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자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자 요거를 가지고 뭐를 쓰겠다?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는 판별식을 이용하겠다.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고요. 자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걸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1번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밑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별표 5개 칠게요.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좀 따질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와 직선 1차식이겠죠? 자, 이 1차식의 위치 관계 자,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뭘 많이 공부를 했었냐면 자,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자, 우리는요 수원에서도 그랬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 2차식과 직선이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가지고
이치관계를 따져줬었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결국 뭐냐면 교점이 몇 개 생기니 라는 거예요. 몇 개 생기니. 이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교점,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니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여기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세 가지가 총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자,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 교점이 두 개일 수가 있고요. 교점이 한 개일 수가 있고요. 교점이 딴 개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원에서도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식과 식을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즉 함수식과 그 다음에 직선에 관한 식을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두 개를 갖다고 놓았을 때 방정식이 생길 거고, 그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다? 교점의 좌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이런 얘기였죠?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갔죠? 여기와 여기의 교점은 자, 이 fx라는 식이 생길 거고요. 여기 gx라는 식이 생길 텐데, 그럼 얘는 y는 fx고 얘도 y는 gx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가 같다. 그러면은 fx와 gx가 서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하나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 뭐와 같다?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도 만족하고 이 그래프도 만족하는 점이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하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자, 두 개를 연립해서, 즉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실근을 구해주시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결국 2차 함수도 만족하고 1차 함수도 만족하는 값이 될 거다라고 수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에서도 보세요. 자, 교점이 몇 개 생기냐라고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니? 자, 그래서 좀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보시게 되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필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써져 있죠? 단원명이, 제목이, 그치?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서 우리가 좀 써보냐면요, 얘는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생기는 연립방정식의 뭐와 같다?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줄 한번 쳐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유리함수라는 애. 자, 유리함수라는 애가 지금 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유리함수가 y는 x-p분의 k 더하기 q라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자, 직선은 이렇게 생기겠죠?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자, 이거 두 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요 유리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y는 이거고 y는 이거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어떻다? 같다 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우시게 되면 얘는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 얘는 x-p분의 k 더하기 q가 될 거고요. 자, 얘랑 뭐가 같다? mx 플러스 n이 같다라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뭐가 될 거다? 교점의 x좌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될 거다. 그럼 x좌표 구하면 x좌표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y값까지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직선의 교점,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 교점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생기는 실근과 같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위치 관계를 좀 따져볼 건데, 보시면 자, 이번에 위치 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유리함수 y는 x-p분의 k 플러스 q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의 개수 네모치세요. 네, 교점의 개수 네모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다음과 같은 방정식, 그게 뭐예요? 얘와 얘가 같다라고 놓은 거죠. 그죠? 자, 얘와 얘가 같다라고 놓은 실근의 개수. 자, 실근의 개수 네모치십시오.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어떻다? 항상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니? 그럼 실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교점이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잘 봐. 요거 넘긴 다음에 요 x-p를 양변에다가 곱해주시게 되면 요쪽에 x의 1차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2차식이 생기겠지? 그지? 그럼 뭐가 생긴다고 나와 있냐면, 자, 밑줄 칠게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밑줄 칩시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얘가 실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실근의 개수가 뭐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2개를 연립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2개일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실근도 2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1개일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판별식 D가 0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개일 때는 언제가 되겠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밑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실근이 몇 개다? 2개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면 직선이 유리함수 그래프에 접한다. 밑줄 치세요. 유리함수 그래프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쌤이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활용 개념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쌤이 문제를 하나 적었는데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를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자 2라는 그래프와 자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와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양수 k 값을. 됐니? 자,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유리함수 얘와 얘가 어디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한 점에서. 됐니?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와 얘를 자, 두 개를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자, 두 개를 연립했을 때 방정식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y는 얘고요. y는 얘니까 얘를 식을 세워보면 마이너스 x분의 2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써지겠죠? 그치?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쌤이 마이너스 x를 한번 곱해볼게요. x를 곱해볼게요, 그냥. 자, x를 양변에다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는 자, 넘어가시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kx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양변에 x 곱한 겁니다. 그럼 이걸 넘기시게 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2x 제곱 플러스 kx 되니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플러스 2는 뭐와 같다? 0과 같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나왔냐?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온 거지? 됐니?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써준다고 했어요? 판별식을 써준다고 했죠. 그죠? 근데 한 점이래요. 그럼 한 점은 실근이.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이 몇 개? 한 개만 존재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뭐가 같다? 0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얘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저 판별식 D는 뭐가 같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두 개 곱하시면 16이 되겠죠?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됐니? 자,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요. 자, k제곱은 뭐가 될 거다? 16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k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올 텐데 자, 문제에서는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지워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따라서 k 값은 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하나 풀고 나서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요. 자, y는 x-1분의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의
직선 y는 mx 플러스 1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유리함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뭐하도록? 만나지 않도록 하는 값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m의 값을 구해보면 됐니? 그러면 만나지 않도록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됐습니까? 그럼 교점과 똑같은 애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실근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얘랑 얘 두 개를 연립했을 때요. 자, y는 얘고 y는 얘니까 두 개를 연립하시게 되면 자, 얘는 x-1분의 x 플러스 2라고 써질 거고 얘가 m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넘기시면 자, 얘는 x 플러스 2는 자, mx 플러스 1 바로 치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자, 요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mx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다 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워지겠네요. 오케이. 그럼 정리하시면 자, 요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요 2차 식이 mx 제곱 자, mx 제곱 마이너스 mx 되니 그 다음에 빼기 3은 0과 같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풀었던 예제와 마찬가지로 몇 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됐니?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만나지 않도록. 자, 만나지 않도록은 결국 실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거에 실근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없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 가운데 거 제곱하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4a A가 m이죠? 네, m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써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12m 이렇게 써질 거고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지겠죠? 플러스 12m 됐니? 오케이.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요. 자, 얘는요. 자, m 이렇게 되죠? 그죠? 됐습니까? 자, 이거 m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치고 m 플러스 12.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거야. 됐어?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m 값이요.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크고 12보다는 작다. 이렇게까지 써주면은 답이 되겠죠? 그죠? 됐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만 풀어놓고 그냥 답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요 m값이 지금 기울기에 있죠? 그죠? 됐니? 그럼 m값이 기울기에 있으니까 요 m값이 0일 때를 좀 살펴봐야 돼. 이해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요.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가 m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본 거란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은 m값이 0, 얘가 이제 m이 0일 때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m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케이. 됐니? 자, m이 0이 아닐 때는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지금.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만약에 여기 좀 살짝 적어볼까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는 m이 0이 아닐 때와 m이 0일 때로 구분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m이 0이 아닐 때는 일단 나온 범위가 뭐였냐면 0보다 크고 m값이 12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m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죠. 근데 m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잘 봐. m이 0이면 자, m이 0이라고 가정하시면 직선은 어떻게 변할 거냐? 직선은 y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왜냐면 여기가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요. 그냥 1만 남겠죠? 그죠? 아, y는 1이 될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봅시다. 유리함수 그래프 있죠? 자, 유리함수를 좀 정리해보면 y는 얘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x-1분의 자 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니까 더하기 얼마? 3까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오케이.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x-1분의 3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쪼갠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세로 접근선이 얼마나 돼요? 세로 접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자 x는 1이 되겠죠. 그죠? 됐니? 그 다음에 가로 접근선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x는 1, y는 1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얘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해주겠죠? 양수니까요. 그죠? 됐죠? 자, 근데 봐봐. 얘랑 비교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요 y는 1이죠. 1. 그치? 자, 1과 만나냐 안 만나냐를 살펴줘야 되는데 자, y는 1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y는 1이라는 애는 여기 있으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얘는 안 만나겠죠? 그죠? 만나지 않겠지? 그지?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 m값의 범위에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m이 그러면 0이 돼도 어차피 그래프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뭐라고 했을까? 이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는 만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얘와 얘까지 포함한 범위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될 거냐면 답은 0보다 m값이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지 올바른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꼭 직선의 기울기에 미지수가 나오면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셔야겠다라는 것까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리함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